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수능이죠. 이렇게 수능이 가까워져 오면 두통이나 복통 등으로 한의원을 찾는 고3 수험생들이 가끔 있고요. 그리고 음식으로 고생하는 수험생들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험생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생각인데요. 별로 내세우거나 자랑스러워할 이력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오래 시간 공부를 했었죠. 8, 9년도에 학력고사를 시작으로 학력고사 3번을 쳤고요. 그리고 육사 들어갈 때는 특별 시험을 또 쳤었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재학 시절에는 거의 4년 동안 1000번에 가까운 시험을 쳤죠. 그리고 04년, 05년 수능을 쳤고 한의대 다니면서도 시험을 많이 쳤습니다. 그 사이에 뭐 토익 시험이라든가 여러 시험을 쳤죠. 그래서 정말 시험이라면 이골이 날 정도로 많이 쳐봤는데요. 제가 육사 다닐 때도 그랬고 한의대 다닐 때도 같이 공부를 해보면 정말 머리가 비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의대 다닐 때는 뭐 저희 과에 학번에 약 30명 정도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온 학생들이었으니까요. 같이 공부를 해보면 정말 놀라울 만큼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노력으로 그 부분을 커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의 공부에 대한 신조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머리가 그렇게 팽팽 잘 돌아가는 그런 천재형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머리를 조금 더 맑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었고 또 음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험생은 어떻게 음식을 먹고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그 점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제가 생각하는 수험생의 식단. 이 머리를 써서 공부하는 학생,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뇌로 양질의 포도당을 최대한 잘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든든하게 먹으면 두뇌 회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멍해지고 졸립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대구 시내 일신학원에 다녔었는데요. 일신학원 때 점심시간에 보면 도시락을 막 푸짐하게 먹고 또는 2개씩 먹고 이런 학생들이 있었죠. 오후 되면 다 자고 있습니다. 아니면 꼬박꼬박 졸고 있죠.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거죠. 물론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수업을 잘 듣거나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크게 보면 과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류가 있겠죠. 단백질이나 지방이 포함된 거죠. 이 음식들이 보면 과일은 뭐 몇 시간 만에 다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돼서 이 포도당이라든가 그런 함유 물질들을 다 흡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보통 하루에서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 소화해내는데 말이죠.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에는 2일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소화하기 쉬운 순서로 보면 과일이 가장 소화가 쉽고요. 그래서 가장 빨리 배가 고파집니다. 그리고 육류가 가장 소화가 어렵고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몸에서. 소화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많은 에너지를 써서, 물을 써서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류나 이런 걸 먹고 나면 든든하고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은 든든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과일은 금방 배가 고파지죠. 출출합니다. 그죠?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류의 식사는 하시더라도 적게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조금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첫째는요,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어버리면 이 소화를 하기 위해서 몸의 에너지들이 위나 장으로 다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해지고 졸리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원래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다. 살이 이렇게 찌는 것도 이상하죠. 약간 소식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둘째는 소화가 어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육류, 견과류 등 딱딱한 음식, 이런 음식들은 최대한 줄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항상 저는 공부하는 기간에서는 지켰는데요. 그래도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막 부모들 입장에서는 잘 먹이고 싶잖아요. 그런 거는 공부를 마치고 나서나 쉴 때, 휴일에 이렇게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점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요즘도 부모님들이 도시락을 싸주죠. 수험생한테 말이죠. 수능장으로 갈 때 싸주는데 막 또 사랑의 마음이 과해서 뭐 육류라든가 아주 든든하게 싸주시죠. 그것이 사실은 시험 치는 학생에겐 해가 됩니다. 물론 제대로 소화도 할 수 없고요. 다 먹지도 못하겠지만 다 먹으면 그만큼 오후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당일은 아침도 가벼워야 되고요. 점심도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치면 1, 2, 3, 4교시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외국어 시험이 있죠. 여기가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이때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주스라든가 아니면 좀 부드러운 음식 있죠. 대표적으로 연양갱 같은 걸 저는 좀 좋아했는데요. 그런 걸 먹어서 위나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포도당을 빠르게 공급해 주고자 했던 거죠. 조금 당도가 높은 초콜릿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좀 부드럽고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어서 그 쉬는 시간에 포도당을 빨리 공급해 주려고 한 거죠. 머리로.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점심시간에 굉장히 무겁게 먹으면 이 3교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능이나 큰 시험에 도시락은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수능 때 보면 1교시에서 굉장히 고생한 학생들도 있죠. 아침을 조금 든든하게 먹어서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가끔 복통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 음식, 그리고 굉장히 소화가 어려운 딱딱하거나 육류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나 장이 부담을 못 느끼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긴장을 하다 보니까 더 소화력이 떨어지잖아요. 집중을 굉장히 하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순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가셔야 되고 조금 당도가 높고 포도당 함량이 높은 그런 음식을 먹어야지만 시험을 망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저도 이렇게 시험치러 갔을 때 도시락 먹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해본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금 알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무겁게 먹고 오후에 졸려하고 시험 망치는 사람들도 가끔 봅니다. 그래서 뭐 자주 있는 시험도 아니고 큰 시험들은 1년에 몇 번 없잖아요. 수능은 한 번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준비한 큰 시험을 망치지 않으시려면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음식을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공부할 때도 항상 이렇게 가볍게 먹으면서 몸에서 이 포도당을 뇌로 잘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효율 높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아무쪼록 저의 이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나요?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주제를 잡아봤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